녹화하고 있는 이 순간 네. 주가가 좀 아래로 처음 나고 맞았죠. 있거든요. 예, 단도직입적으로 사야 돼요. 아, 결론만 얘기하면 살 수는 있는데 그럼 정보 좀 볼까요? 그 꿈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환경이. 강력한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꿈이 더 크시네요. 더 커야죠. 너무 작았다 우리의 꿈. 아유, 반도체 팔아서 언제 뭐 회복하려고. 겨우 지구에 있었네요, 우리는. 네. 자, 안녕하세요. 슈카 전석재입니다. 저희 인사이트 리포트 파트 2가 이번에 좀 개편을 해봤습니다. 자, 파트 1 뉴스룸에서는 좀 엄숙한 내용을 했다면은,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제가 넥타이를 풀고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로 투자 인사이트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박종호 교수님과 김단태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아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모처럼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아유,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왜 이렇게 바쁘세요? 아, 교수님 바쁘죠. 송경제에서 그냥 아주 날아다니고 계신다는 말이. 틀면 항상 나오더라고요. 요즘 저희 직원들이 저를 그냥 그 염전노예처럼 그냥 헐값에 그냥 계속. 저희 교수님 쌉니다. 저희가 그래서 모셨나요? 그건 아니죠? 오늘 여기 너무 뻥까는 거예요, 누가. 근데 단태님, 네. 제가 이제 단태 대표님하고는 이 방송이 처음인데, 맞아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채널에 나와서도 이 방송을 해주셨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좀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저 원래 사실 제가 유튜브 시작한 게 네네. 슈카 월드 보면서 시작했던 거라서 슈카 약간 퀴즈였어요. 슈카 퀴즈입니다. 약간 김연아 퀴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쟤를 진짜- 넘어보겠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오늘 그럼 밟아 보시죠. 아니 단태 대표님, 네. 요즘에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SK 하이닉스라고 생각해서 SK 하이닉스요? 네 또도체이긴 한데. 네, 대표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 이 순간 네. 주가가 좀 아래로 네. 크게 좀 박살이 처음 나고 맞았죠. 있거든요. 예, 네. 쭉 내려가고 있는데 네. 우리가 어느 면에서 어떻게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결국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펀더멘탈 얘기 하잖아요. 네. 뭐 거의 매일매일 체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펀더멘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투자자분들이 갖고 있을 만한 그나마 좀 위안거리? 메모리 가격들, 아니면 낸드 가격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고 AI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AI도 GPU 렌탈 프라이스라고 GPU 사용할 때 이제 가격을 내는 게 있거든요. 가격이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나오는데 그런 가격도 사실 잘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AI 서비스들을 사람들이 사실 진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펀더멘탈에는 좀 저는 이상이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 또 하나 기대는 저는 주주환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올 거다? 네, 주주환원 네. 이 정도 되면 무조건 나와야죠. 그리고 원래 연초에 SK 하이닉스가 주주환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2025년부터 2027년에 잉여 현금 흐름에 FCF에 50%는 주주 환원을 하겠다라고 하이닉스가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네. 연초에. 이제 그거를 이제 지킨다라는 가정 하에서는 뭐 올해는 제 생각에 FCF가 한 남는 현금이 140조고 뭐 내년으로 가면 250조 요 정도 돼요. 네. 그러면은 대충 합치면 한 400조 원 정도 잉여 현금 흐름이 나거든요. 근데 그거의 절반을 주주 환원 하겠다라는 거는 올해랑 내년에 거의 200조 정도를 주주 환원을 쓰겠다라는 건데 사실 하이닉스 시총이 지금 한 매일매일 시시각각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네. 조금 헷갈리지만 800조인데 800조짜리 회사를 향후 2년 내에 주주환원에 200조를 쓴다라고 하면 물론 갑자기 마음이 바뀌셔가지고 내일부터 저 주주환원 안 하고 이번에 어쨌든 이혼도 있으니까 뭐 그런 데 쓴다고 하면 이러면 안 되나 어쨌든 아니야, 아니죠.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예, 예. 이건 농담이고 야, 괜찮습니다. 농담이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예, 예, 예. 이혼 때문에 지금 주주환원이 더 필요해진 더 당사자가 필요해지긴 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800조짜리 회사가 앞으로 2년 동안 주주환원에 200조 쓴다. 그럼 어떻게 될까? 라는 관점에서 그냥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락바텀은 주주환원에서 포인트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전고점을 쉽게는 못 갈지언정 이 정도 주가면 뭐 크게 이렇게 불안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사야 돼요? 지금은 뭐 네네. 저는 뭐 살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결론만 얘기하면. 결론만 얘기하면 살 수는 있는데 네. 이제 SK 하이닉스 거의 고점이 300만 원 근처였잖아요. 예, 예. 이제 그거는 이제 꿈으로 그럼 정보 좀 볼까요? 전고점 저는 단기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건 이제 한여름밤에 꿈으로 두지만 네. 그래도 지금 살 수는 있다. 네. 그래도 지금 가격보다는 오를 거다라는 게 오늘의 이제 결론. 근데 그 대표님, 네. 제가 이제 문과다 보니까 항상 궁금한 게 있는데 이 AI 쇼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반도체 가격도 네. 계속 지켜지고 있고 AI 에이전트들이 와서 뭘 해준다고 하는데
막상 우리 옆에 지금 보이는 것 같지는 않고 이게 뭐에 늘어나고 있나? 사실 제가 전직 개발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는 그래서 제 주변에 그 다 개발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 친구들이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직업은 이제 끝난 것 같아. 그런 얘기를 다들 너무 당연하게 해요. 코딩이 AI가 이제 너무 잘하게 됐어.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걱정을 안 했는데 요즘에는 코딩을 AI가 너무 잘하게 돼서 모 건설사에서 원래 100억씩 외주로 주고 하던 프로젝트를 비개발자 한 명이 한 달 동안 해버린 거야. 그리고 제가 스타트업 하는 이제 그 아는 동생이 있는데 직원들 몰래 그 자기 회사 프로그램을 AI로 다 만들어 왔어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알면 이게 좀 개발자들이 알면 조금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내 밥그릇 뺏어 가려고 하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개발자들한테 비밀로 하고 이 클로드 페이블이 나온 이후로 한 1, 2주 정도 빡세게 만들어 보니까 다 만든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느낀 게 다 필요 없고 그냥 나 혼자서 해도 되겠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아마 많은 분들이 피부로 못 느끼는 이유가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주변에 개발자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I를 지금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거는 코딩 개발이다. 코딩이죠. 근데 대표님 이게 진짜 지금처럼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이 돈을 뽑으려면 일반적인 개인들이 이 AI로 뭔가를 해야 이 빅테크도 돈을 벌고 그쵸. 우리 좀 마음을 놓을 것 같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뭔가 좀 없네 이런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게 네네. 사실 중국이 어떻게 보면 지금 AI 선진국이거든요. 네. 중국 AI 토큰 사용량의 절반이 네. 지금 모을 것 같아요. 저는 소비 같은데요. 그냥 물건 사거나 뭐 물어보는 간단한 그런 거. 걸 수도 있고. 채팅? 채팅. 나 외로워? 그거 약간 비슷한 거 있죠. 그 제타라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는 게, 예. 네, 그게 이제 지금 엄청 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사실 중국에서 지금 사람들이 절반 쓰고 있는 게 예. 쇼폼입니다. 쇼폼 드라마 다 AI로 만들어요. 중국에서는. 이제 시댄스라고 시댄스까지 너무 얘기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어쨌든 요즘에 가끔 쇼폼 아니, 우리 보면 무시하지 말고 AI 설명을 영상 해요. 요즘에 다들 AI 전문가세요. 시댄스 다 아는구나. 바이트 댄스에서 만든 이제 네, AI 직원이 일어나서 하이닉스 설명을 하더라니까요. 맞네. 요즘에. 제가 네. 실수를 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요즘에 그 유튜브 뭐 쇼폼만 좀 보셔도 가끔 AI 영상들 이런 많죠. 거 많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중국에서는 이제 아예 대놓고 쇼폼 드라마들을 그냥 내가 이렇게 키보드로 이렇게 딸깍 하면은 영상이 5초짜리가 나오고 5초짜리를 이렇게 붙여. 그러면 한 1분짜리, 2분짜리 영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로 돈 버는 회사들이 엄청 많아요. 쇼폼 드라마로. 사실 제가 한 2년 전에 퍼플래시티 CEO가 아랍인들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그 창업자. 우리나라에 왔었을 때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 AI가 다 좋은데 우리 질문에 답만 하고 뭐 실질적으로 뭐 하는 게 없다. 그냥 예를 들면 내가 오늘 SK하이닉스 얼마예요? 그럼 170 몇만 원입니다. 그럼 그래? 내 계좌에서 10주만 사줘. 했을 때 왜 그걸 못 사주냐. 아니 이 액션이 왜 안 되느냐. 이 액션이 되면은 대박 날 것 같은데 이거 안 되면 거기에 누가 돈을 쓰겠습니까? 라고 아랍인들한테 한 2년 반 전에 얘기했더니 허허 웃고 그냥 가더라고요. 뭐 언젠간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가서 야 지금 AI는 아직 아닌 것 같아 라고 제가 그때 살짝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 정도는 사실 돼요? 되긴 돼요. 올 초에 화제됐던 뭐 오픈클로나 아니면 오픈클로가 이제 화제가 된 이후에 진짜 비슷한 제품들이 엄청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 대신에 뭔가를 해줍니다. 토큰 써서 뭐 사달라고 하면 사주고 해주긴 했는데 문제는 일반인들이 좀 세팅하기가 어렵다. 뭔가 말고 다 해줬으면 좋겠어. 아이폰은 아니지만 PDA 정도까지는 온 것 같아요. 이제 아이폰이 나오면서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건 아이폰은 아닌데 제가 보기에 한 PDA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얼리업터리 막 사가지고 막 자기가 여기 있는 프로그램 바꿔보고 막 이런 애들이 쓰는 단계가 제가 보기에 PDA를 많이 쓰는 단계거든요. 오픈클로나 이제 에이전트나 이런 거 쓰는 애들은 회사에서 하는 업무를 어느 정도 자동화를 시켜놨어요. 이전 약간 초기 과정 정도는 나왔다. 그러니까 사실 시장이 지금 의견이 갈리는 거죠. 이미 아이폰이 나왔어. 그럼 뭐 주가 다 떡상했겠지. 저는 이번에 갤럭시 A이 네. 분명 그 언팩 행사할 때 이번 갤럭시 A3 스테이블 코인을 연동시키겠다. 이 갤럭시 폰에다가 그걸 넣는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AI 기반의 휴대폰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프로토콜로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가게끔 이번에는 아예 기획이 돼 있다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PDA에서 이제 애플 아이폰 초기 버전으로 살짝 깔려는 아이폰 1 정도. 네. 그런 정도로 저는 그래서 첫 단추가 들어왔다. 첫 단추가 보인다. 요즘에 보면 M7이 돈을 많이 쓰잖아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그러니까 거기 현금으로 쫙 빠지고 그 돈이 반도체 기업으로 온다는 그 차트가 굉장히 맞아요. 유행이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의 기업이
주가가 서로 반대로 가냐. 그러니까 M7을 팔고 반도체를 사든지 아니면 반대로 M7을 사고 반도체를 팔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반도체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딱 말씀하신 것처럼 빅테크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캐펙스를 집행할 의지가 아직 있거든요. 얼마 전에 구글 실적 발표에서도 나왔듯이 잉여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데도 우리가 투자하겠다라고 했고 마크 저커버그도 내가 망하면 망할지언정 나는 AI 투자하겠다 이런 의지를 제 메타 단위 또 지인한테도 물어봐도 지인이 메타에 계십니까? 네, 지인이 있어요. 거기서도 제가 계속 그 체크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크 저커버그는 자기가 플랫폼 사업을 뺏겨서 애플 때문에 회사가 한번 망할 뻔한 적이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한이 돼가지고 이번 플랫폼 싸움에선 절대 지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마크 저커버그는 진짜 강합니다. 아까도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펀더멘탈. 저는 펀더멘털이 AI가 펀더멘털이 있고 AI가 전 세계를 바꿀 거라는 거에 사실 별로 의심이 없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제 경험적으로 개발자들이 의심이 없으면 그게 한 5년에서 10년 뒤에 미래가 됐었기에 결과적으로는 저는 뭐 장기적으로는 하이퍼스케일러도 좋을 거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메모리가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슈카님의 그 주변 사람들이 물어봤던 빅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결국 반도체로 다 가는 거 아니냐라는 걸 마치 제로섬 게임 같이 느껴지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소리냐면 빅테크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의 파이가 나중에 더 커질 것 같아요. 뭐 개발자시고 저는 시장을 보는데 시장에서 하고 있는 많은 행태가 다 AI 의존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 빅테크에서 돈을 벌던 시장이 아닌 것들이 AI 서비스를 AI 에이전트든 아니면 피지컬 AI든 어떻게든 구현이 되는 그게 연동되다 보니까 광고 시장도 빅테크가 일부 가져오고 여행 시장도 일부 가져오고 교육 시장도 일부 가져오고 그다음에 리서치 시장도 일부 가져오고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 마치 빅테크는 이 정도 캐파가 있는데 여기에 있었던 돈들이 투자하느냐고 다 일로 올까 이렇게 오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이 모든 행태에서 조금씩 시장 캐파가 늘어서 빅테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캐파가 더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은 빅테크 기업대로 가고 여기에서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적인 서포트는 당연히 필요하니 당연히 윈윈 구조지 얘가 조금 줄어들고 여기 있는 게 일로 간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럼 빅테크가 쫙 커지고 네. 빅테크 말고 다른 애들이 좀 어려운 뭐 이런 시작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예, 네. 진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생각, 네. 비슷한 생각. 그래서 저는 디즈니 팀인 것 같아요. 디즈니 플러스. 거기 굉장히 중요한 미래 화두가 하나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거기 에일리언 어스라는 에일리언이 지구로 온 거예요. 예. 그거 한번 미드 꼭 보세요. 5개인가 4개 기업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어요. 오. 느낌 뭔 느낌인지 오시죠? 엔트로픽이랑 오픈 AI랑.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그 어떤 기업의 총수, 되게 젊은 사람이에요. 네. 얘가 바이오에 대한 아주 최첨단의 어떤 의학적인 어떤 기술 개발과 이걸 위해서 에일리언을 일부러 외계에서 내려온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연구하려고 했는데 다른 그 빅테크 기업이 야, 그 에일리언 가져와. 이렇게 하면서 암투가 벌어지는 건데 지금 이런 스케일로 진화 발전이 계속 경제가 바뀌면 국가보다 더 위력 있는 기업, 국가를 넘어서는 규모를 가진 기업 이런 것들이 탄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캐파가 AI 시대에 아까 비슷한 의견일 수도 있는데 이제 시작이다. 네. 이제 시작이다. 네. 근데 투자와 매출이 나오는 그 갭이 있어서 갭이 그런 있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매출은 바로 안 나오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매출이 안 나오는 와중에 제 계좌가 지금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들 다 같이 힘들지만. 아 근데 전고점이 안 간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 아프네. 전고점까지 제가 못 갈 거라고 생각하는 네. 이유는 주식인들의 꿈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네. 좋은 일들이 벌어질 때는 사람들이 계속 상상력을 주식에 불어넣거든요. 네. 이 회사가 좋아 보이기 시작하면 막 자기들 마음대로 상상력을 막 넣으면서 주가를 올렸는데 네. 그게 한번 이제 깨져 버린 거죠. 그게 깨지고 다시 이제 그러면 전고점을 돌파하려면 그게 복구돼야 되는데. 그 사이 복구도 복구고 네. 그 꿈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환경이. 강력한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 꿈을 네. 냉정하게 지금 정도의 방향으로 이제 반도체가 좋아지는 거지 네. 곡선을 다시 이렇게 꺾이는. 꺾일 만큼의 어떤 구조적인 어떤 호재나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서 그럼 다시 꺾일 좋은 그 호재는 뭐가 대략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갑자기 제가 이걸 뽑더니 안녕하세요 로봇이었습니다. 아, 머리를 뽑으면서 갑자기 오. 이런 거 가능하겠네. 알고 보니 피지컬 AI로 맞아요. 다 된다. 실례지만 오늘 로봇 있으세요? 이런 정도. 잠깐 충전 좀 하겠습니다. 저를 꽂고. 역시 자, 그럼 저희가 첫 번째 주제 이제 SK하이닉스와 사실 AI를 좀 다뤄봤는데 교수님의 주제는
우주입니까? 예. 꿈이 더 크시네요. 더 커야죠. 너무 작았다 우리의 꿈. 나의 꿈. 아유, 반도체 팔아서 언제 뭐 회복하려고. 겨우 지구에 있었네요, 우리는. 네. 교수님, 이건 어떤 주제입니까? 네, 요즘 스페이스X 상장하고 나서 이제 우주 산업이 태동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우주 산업의 사이즈가 간장종지만 해요. 이거 뭐 우주 발사체 몇 번 재활용하는 걸로 그 캡하 그냥 대충 PR 잡고 멀티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 그런 거 아니었어요? 우주는. 근데 그런 줄 알았는데. 보여준 게 그게 단데 뭐가 또 있습니까? 이제 시작일 뿐인데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요즘 아주 특이하게 뭔가 세계적인 발명품, 세계적인 기술 나왔을 때 그 발명가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드론은 누가 발명했대? 스마트폰은 누가 발명했대? 우리 HBM은 누가 발명했대? 들어보셨어요? 알파고 하사비스. 하사비스 있다. 하사비스. 하사비스 한 명이 하사비스밖에 모르겠다. 하사비스 한 명 있다. 하사비스. 내가 졌다. 하사비스가 한 명 있어. 하사비스 있네. 하사비스. 자, 대부분 없죠. 자, 무슨 소리냐? 21세기 중후반부터 대규모 기술 개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하우스에서 라이트 형제 둘이 우리 날아보자 형 해가지고 하고 하는 건데 이제 그게 아니야. 거대 자본이 미션을 주고 엔지니어를 고용해서 그 산출물을 기업이 귀속시키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 개발의 가장 중요한 미션을 누가 주느냐 하면 대부분 기업이 줍니다. 근데 기업은 말 그대로 형이상학적인 수준의 트라이를 안 해요. 이거 개발해서 내년에 팔아야 돼, 내후년에 팔아야 돼, 5년 뒤에 해야 돼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 개발이 굉장히 현실 세계에 제한된 틀 안에서 조금씩 스텝 바이로 움직이는 게 많았어요. 그런데 우주는 이게 현실과 전혀 다른 시공간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게 구현되다 보니까 완벽하게 다른 R&D 목표를 제시해버려요. 그런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이 뭐가 있냐면 반도체, 실리콘밸리 이것도 우주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설명 좀 드릴게요. 우리 예전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최초의 컴퓨터 그럼 뭡니까? 개발자신가? 애니악 아니야? 애니악. 방 하나만 하잖아요. 여기 아마 스튜디오보다 클 거예요.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이 우주로 올라가겠다고 결정했는데 그러면 우주 공간상에서 달까지 가려면 위치 파악해야 되고 정확한 궤도 계산해야 되는데 그걸 애니악 그 방만한 컴퓨터를 짊어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연산 처리하는 트랜지스터를 집적화하는 걸 그때 미션을 한 거예요. 우주로 가야 되니까. 그때 만들어진 게 아폴로 컴퓨터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사람 핸드백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그 트랜지스터를 넣기 위해서 처음 반도체를 집적화하는 걸 처음 시도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반도체의 초창기 모델이 됐던 가장 극단적인 R&D 과제였고 그리고 그걸 처음 양산하는 과제를 줬던 회사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예요. TSMC의 어떻게 보면 모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그걸 만드는 과제를 우주 때문에 받게 된 거고 그리고 그런 전후방 인더스트리의 회사들이 모여져서 성숙한 클러스터가 만들어진 데가 실리콘밸리예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주인이 우주로 갈 때 그 우주 발사체에서 충격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독특한 매트리스를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신박의 깔창에 그대로 쓰이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저는 앞으로 우주 산업으로 이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스페이스X가 이게 어떤 산업에서 어떤 원천 특허로 쓰일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페이스X가 앞으로 우주에서 뭔가 퍼포먼스 하기 위해서 만든 기술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쓸 거거든요. 그걸로 얼마나 부가가치를 창출할지를 아직 우리가 가름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흔히 스페이스X의 시총 계산했었을 때 뭐 스타링크 얼마 잡고 그다음에 스페이스X 우주 발사체 재활용한 거 얼마 잡고 그다음에 XI 얼마 잡고 데이터 센터 얼마 잡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주 산업에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독특한 과실들이 무궁무진한데 이것들을 우리가 알 수도 없을 정도다. 이게 하나 중요한 맥락이고요. 근데 교수님 요즘에 스페이스X 주가가 주가는 주가는 왜 이러지? 그렇지 않던데요. 예. 모든 회사들이 IPO 이후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그건 뭐 기간 조정입니다. 기간 조정. 네, 알겠습니다. 근데 스페이스X 말고 사실 은근히 또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우주 회사들이 상장사가 진짜 많더라고요. 엄청나죠.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스페이스X 말고도 좀 괜찮은 회사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그 중에서도 스페이스X를 그래도 주목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두 번째 말씀드릴 요소인데 바로 피지컬 AI 때문입니다.
피지컬 AI 그러면 옵티머스니까 테슬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예, 예.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번도 우주에 의존하지 않는 날이 없어요. 벌써. 두 분 오늘 여기 어떻게 오셨죠? 차 타고 왔죠. 뭐 이용하셨죠? 아, GPS. 그렇죠. 벌써 GPS라는 게 우주에 정답. 의존을 하기 시작한 대표적인 결과물이거든요. 네네. 우리가 지구상의 어느 위치에 정확히 어디에 포지션을 잡고 있는지를 계산하는 게 GPS인데 그 위성의 덕분에 우리가 위치를 알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앞으로 GPS에 의존해야 되는 게 우리 사람만이 아니죠. 뭡니까? 로봇이 로봇. 맞죠. 전부 GPS에 연동돼서 정확한 위치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GPS가 지금 형태는 약간의 오차가 좀 크잖아요. 그쵸. 이걸 더 정밀하게 하는 GPS 서비스를 조만간 구현시킬 건데 언제까지 미국이 이걸 거의 공짜에 가깝게 이렇게 열어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교한 GPS 시스템을 만약에 일론 머스크라든가 다른 어느 뭐 지금 중국도 트라이 하려고 하고 러시아도 하려고 하고 유럽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했었을 때 자체적인 GPS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우호적으로 너희도 써 열어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빅테크 기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시총이 높은 기업인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모두 빅테크 기업에게 월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월세를 매달 거두면서 저렇게 시총이 높아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 이 회사들은 아는 거예요. 매달 월세를 더 징수할 수 있는 걸 찾아와. 그래서 시작하게 한 게 초창기엔 AI 에이전트죠. 이제 브로셔 들고 돌아다닐 겁니다. 이 AI 에이전트 쓰시면 생산 관리 저희 사람이 안 하셔도 되는데 재무 관리 안 해도 되는데 이걸 붙일 거거든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이런 우주를 떠올리는 사람들은 우리도 매달 월세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딱 했는데 피지컬 AI 로봇 만드는 회사들에게 그 로봇의 대수가 이제 사람보다 많아질 수도 있거든요. 걔네들한테 월세 받을 수 있겠는데 그게 바로 위성 항법 시스템인 거예요. GPS 같은 거예요. 근데 듣다 보니까 테슬라랑 스페이스X 그냥 합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아요? 결국 연결이 되지 않나요? 스페이스X 주주들 입장에선 테슬라는 자기의 가장 먼저 고객사가 될 수 있는 회사인데 그걸 인하수에 합친 게 밸류가 올라갈까요? 스페이스X 기준으로. 스페이스X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 또 스페이스X에는 일론 머스크의 지분이 더 막대하잖아요. 테슬라에 비해서. 그쵸. 그럼 일론 입장에서도 약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슈들도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무인 배달, 무인 물류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궁무진한 거. 야, 잘하면 스페이스X도 매달 월세를 받으러 돌아다닐 수도 있겠네. 게다가 테슬라의 휴머노이드가 연간 생산량이 100만 대 지금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이 100만 대가 연간 출시되기 시작하면 미국인 300만 명씩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로봇은 24시간이라니까요. 그러면 야 이것이 가져다 줄 경제적 파장과 파급 효과를 딱 보고 나면 여기저기서 할 거예요. 시간당 운용 비용이 5.7불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 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100만 대 로봇마다 GPS 구독료도 살아먹는다. 받아야 되고 또 스타링크 같은 경우로 또 인터넷을 인터넷 서비스 연결하고. 연결돼야 되니까 그것도 받아먹고 야 또 하나의 빅테크 창궐이다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거죠. 그 기반이 우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스페이스X가 조금 주가가 좀 뜨기 위해서는 뭔가 로봇 쪽이 됐건 뭐 아니면 뭐 자율주행이 됐건 뭐가 등장을 해야 좀 확 올라가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IPO 뒤에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 피지컬 AI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피지컬 AI가 좀 더 본격화되면서 물리적인 정보를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주기 위해서는 바로 그때쯤 스페이스X를 또 달리 보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또 하나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예. 우리가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제학자들이 많이 연구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세계 표준입니다. 세계 표준이 안 맞으면 모든 생태계가 이제 끝나요. 대표적으로 슈카님, 그다음에 단테님 저 다 시계 차고 있나요? 시계 안 차고 계십니까? 저는 시계 이제는 아침에 옛날에 예. 찼습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 시계 차고 있는 분 계신데 우리 시계 차고 계신데 몇 분 몇 초세요? 7시 25분 20초. 20초, 제 건 25분 43초입니다. 네네. 다르죠? 자, 이렇게 미묘한 초만 달라도 국제 결제 시스템은 마비예요. 우리가 HTS에서 누가 나보다 먼저 결제를 눌렀는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누가 먼저 결제를 했는지는 표준 시간이 다 맞아야지만 그 시스템이 정확하게 가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 시계는 얼추 맞는다고 하지만 금융 시스템, 항법 시스템 이런 거는 스마트폰 시계보다 훨씬 더 정교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정교한 시간을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또 인공위성입니다. 이제 누군가가 이 헤게모니를 잡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의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그런 대서사가 이제 시작된 거다. 이제 그 에일리언 어스에 나오는 그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스페이스X가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교수님 그 정도 대서사면 지금 사기엔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아, 너무 그런데 대서사인데요? 모르겠어요. 근데 단태님은 그래도 네. 엔지니어 쪽이시니까 네. 이게 생각보다 너무 빨라요. 근데 저는 피지컬 AI는 약간 제가 엔지니어지만 약간 MBTI가 S라서 그런지 네. 제가 제대로 돌아가는 제품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제가 느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에이전트는 그래도 막 자기 마음대로 결제도 하고 제가 그런 건 이제 많이 봤거든요. 제가 갖고 놀다가 그런 실수도 좀 해보고 그 개발자니까 이제 에이전트들 좀 갖고 돌아봤는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되니까 이게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해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에이전트를 보면서 드는데 이 피지컬 AI는 아직 로봇이 이게 데모를 하는 거랑 그렇죠. 실제 서비스 하는 거랑의 난이도 어떤 완성도의 차이는 저는 어마어마하다고 맞아요. 느껴지고 네. 그렇죠. 제가 또 대만에서 하는 GTC라는 엔비디아 행사를 갔었어요. 예.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표준이나 이런 게 별로 안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로보택시 같은 거나 자율주행, 테슬라가 자율주행 했을 때는 데이터를 내가 어떻게 수집을 하고 네. 어떻게 학습을 시켜서 내가 로보택시를 하겠다, 자율주행을 하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엔비디아 피지컬 AI 세션에 막상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어떻게 데이터를 모을지에 대한 체계도 없었고 데이터를 모을 체계가 없는데 어떻게 바로 로봇가 돌아다니지? 왜냐하면 AI는 데이터가 없으면 사실 안 되죠. 이게 스토리가 아예 안 되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잘 나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조차 아직 데이터를 어떻게 가지고 올지에 대한 체계가 없다는 게 저는 솔직히 좀 약간 부정적으로 많이 더 느끼게 됐어요. 그 네. 행사를 갔다 와서 물론 뭐 그 행사의 단면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항상 로봇은 데모를 받지 이 로봇이 정말 실생활에서 휴머노이드가 쓰이는 걸 아직 그렇게 많이 못 보다 보니까 저도 사실 단태님 의견에 동의해요. 그런데 동의하기 때문에 스페이스X와 중국 이 두 회사들을 특히 주목해야 된다. 저는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피지컬적인 바디도 본인이 직접 챙기는 게 아니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예를 들어 유니트리 거를 표준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는 했어요. 근데 그거는 남의 회사 거고요. 근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완성체 피지컬 바디를 직접 생산하고 있고 그 데이터를 직접 수집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수집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데이터 방식이 아니라 옵티머스 로봇의 그 움직이는 물리적 공간에 대한 데이터를 넣어주기 위해서 알바생을 고용했어요. 근데 알바생 고용했을 때 고용 조건이 딱 하나였어요. 키 170cm. 왜? 옵티머스가 170이거든요. 그러니까 키 170cm 똑같은 바디 입혀서 그 로봇에 들어갈 데이터를 입히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지도 않고 엔비디아하고 또 제휴해서 엔비디아에 있는 그 가상 공간에서 또 학습한 그쵸. 걸 또 가져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체계성을 가지고 빨리빨리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가 테슬라. 그냥 정확히 말하면 일론 머스크 생태계 아닌 거고요. 그런데 저는 중국은 미국과 결이 달라요. 미국은 어느 정도 제품을 완성해 놓은 다음에 출시하는 게 미국의 스타일이에요. 근데 중국은 완성이 잘 안 해도 야 일단 팔아. 일단 그치. 내놔. 약간 테모 같은 감성. 맞아요. 테모 같은 감성. 일단 내놔. 그래서 옛날에 사실 드론도 툭툭 떨어지긴 맞아, 했어요. 맞아. 원래는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DJI 전 세계 1등 회사 되고 한 거거든요. 원래 쇼폼 영상도 이상했어요. 맞아. 이상했어요. 이상했어. 거기는 야 이 정도면 일단 팔아요. 맞아. 그런데 물리적 공간 데이터를 제일 잘 모으는 방법은 누가 사다 쓰는 거예요. 휴대폰 있으세요? 네네. 쿠팡에 유니트리 쳐보세요. 9천만 원인 거 아세요? 굉장히 싸게 나온 것도 유니트리, 있더라고요. 5천만 원이 기본권이고 프리미엄급이 있네. 예, 있어요. 4천만 원 있네. 시키면 쿠팡에서 옵니까, 바로 로봇이? 4천만 원? 지금 하나. 전 세계 팔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장난감 아닙니까? 그런데 어. 그걸 장난감으로 사던 대부자가 그냥 부자인 척 하려고 나 하나 샀어 하던 결국 그렇게 물리적 데이터가 쌓이겠죠. 쌓이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대서사가 이제 바로 코앞까지 왔다. 코앞까지 왔다. 네. 이 피지컬 AI의 바디도 스마트폰처럼 휴대폰일 때 얼마나 많은 회사 있었습니까? 소니 에릭슨도 있었고 노키아도 있었고 모토로라도 있었고 쫙 있었잖아요. 어느 순간 좁히고 좁혀서 너 집에 로봇은 뭐 써? 우리 마치 갤럭시야 아니면 아이폰이야? 이것처럼 몇 개만. 몇 개만 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회사들 다 거품이란 표현보다도 도태될 것이다. 근데 소수의 몇 회사는 어나더 애플처럼 또 간다.
에일리언 어스를 오늘 집에 가서 봐. 유니트리가 어마어마하더라고. 매출이 몇 천억이던데 유니트리는 몇 벌써 천억이에요. 벌써 몇 천억이고 그 장난감이에요. 걔는 이익도 나. 이익도 나요, 이익도 나. 이익도 나요. 근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시총이 비슷하더라고. 야, 레인보우 너무 무시하지 레인보우 마세요. 좋은 회사. 레인보우도 다른 이제 삼성이랑 연결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네네네. 이런 로봇들이 움직이는데 우주 도움을 받아야 된다. 네. 그리고 로봇까지 도입되면 벌써 올해도 인터넷에 검색하는 게 사람이 검색한 양보다 AI가 검색한 양이 올해 벌써 많아졌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질문하면 AI가 검색해서 찾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로봇까지 보편화되면 이 데이터 사용량, 소비량이 감당이 안 아, 돼요. 로봇도 질문하는 겁니까? 질문하고 질문해야 돼요. 스스로 또 판단도 해야 되니까. 해야 막 계란 무치다가 뒤집을까요? 그러니까 레시피를 인간도 레시피 맞아요. 보잖아요. 유튜브로 레시피 보는 것처럼 로봇도 레시피 봐야지. 이 계란을 중간에 뒤집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이제 안 뒤집어야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붙일 때 그렇죠, 그렇죠. 이제 검색 먼저 나온 거에서 물어볼 수도 결정하겠죠. 있겠네요, 이렇게. 제가 이거 하나 여담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안마의자 회사. 네네. 거기에 간부분들이 급하게 만나자고 했었어요. 네네. 왜? 바로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때문에. 누가 안마의자를 사겠어요? 그렇지 로봇이 해주면 너무 좋겠는데. 맞아요. 로봇 팔 이렇게 두 개가 로-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이제? 그렇죠. 아니 팔도 해주고 막 팔꿈치로도 엘보도 하고 막 해주고. 엘보도 야, 하고. 로봇 올라가 그냥. 하면 올라. 그냥 올라가. 밟아 네. 발로. 그런데 로봇의 무서움. 주인님, 제가 유튜브로 방금 화교 마사지를 다 봤는데 화교 마사지로 해드릴까요? 아니면 태공 마사지 동영상도 있는데 그거 보고 그대로 해드릴까요? 가능하단 말이에요. 새롭게 배워서 다운로드 받아. 그렇죠. 야, 그러면 UFC 잘못 보면 큰일 나겠네요. 그 생각은 못했네. 예, 예. 그래서 우리 안마의자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다 걱정한다니까요. 과피입니다. 아, 코앞이다. 네.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걱정해라. 걱정해. 지금이라도 로봇을 큰일이다. 만드셔라. 지금이라도 유니티의 주식이라도 사셔라. 만약에 걱정이 안 되면 저 해결책을 못 찾으면 너희 회사가 이익금으로 스페이스에서 주주를 사 주식을 스페이스X. 사라. 근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KGPS 발표했었거든요. 예, 예. 한국형 GPS를 만들겠다. 네. 심지어 한국형 스타링크를 만들겠다. 맞습니다. 우리도 뭐 재사용 로켓을 만드는 계획을 2030? 뭐 몇 년까지. 그걸 왜 하겠어요? 이게 바로 소버린인 거예요. 우리 주권. 갑자기 미국에서 GPS 끊기면 맞아요. 그럼 우리 다 생태계가 이제 완전 멈추는데 그 다음에 우리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우주적 공간에 우리의 영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남극하고 북극을 보면 우주의 중요한 갈림길이 어디로 갈지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자, 남극 누구 겁니까? 모두의 것이죠. 맞습니다. 네. 전 인류가 남극은 공유 자원이라고 해서 거기에 기지 놓고 평화적이고 과학기술 개발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했잖아요. 북극 누구 겁니까? 힘센 나라들이 나눠 먹고 엠빵. 있던데요. 맞습니다. 네. 엠빵이에요. 힘센 엠빵. 나라들이. 예. 그럼 북극은 왜 그랬느냐? 북극 근처에 공교롭게 힘센 나라들이 다 같이 있어. 러시아 바로 붙어 있고 미국 붙어 있고 영국도 근처에 있고 유럽도 근처에 있고 그러니까 북극은 전 인류에 나누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야 북극은 우리 북극 그 협의체에서 우리들끼리 나누자 했더니 중국이 북극에 좀 멀리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중국이 독특한 단어를 만들었어요. 북극권 국가. 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데 아, 범에 들어간다. 범엔 들어가지. 범에는 들어가지 않니? 우리도 범에는 들어갈 것 같은데요. 우리도 들어가지 그러면. 그래서 그 북극권 국가라는 단어를 우리도 수용해 준 거예요. 한국도. 그래 그거 좋은 단어다. 좋은 단어네요. 그래서 일본, 한국도 북극권 국가에 들어갔어요. 나쁘지 않네요. 네. 그런데 남극은 지구 북방부에 있는 이 강대국들이 너무 멀잖아. 그렇죠. 별로 안보적으로 의미가 없어 사실. 의미도 남쪽은. 없는데 뭔가 건덕지를 얘기할 연고가 없잖아요. 연고도 없네. 명분도 없네. 그냥 명분도 없네. 과학기술용으로 모두가 다 같이 사용하죠. 그런데 그 남극 근처에 있는 국가 딱 봤더니 호주랑 뉴질랜드 이건 만만한 애들이거든. 그렇죠. 야 그건 브라질. 전 인류 거야. 아, 전 인류 거죠. 이렇게 네. 한 거란 말이에요. 아. 자 그런데 우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2023년 기준으로요. 우리 인류가 우주에 올렸던 우주 발사체 모든 것들 중에서 93%가 미국이에요. 미국은 마치 서부 개척 시절에 그때 주인 없는 땅 어떻게 썼는지 아시죠? 깃발 깃발. 꽂으면 여기 내 땅이었던 적들이 있어요. 그 영화 파앤어웨이 톰 크루즈 나왔던 네, 거. 그 니콜 영화 키드만. 그거잖아요. 네네. 이 영화 보시니까 또 말이 통하네. 그 영화 봤어요. 연세가 좀 있군요. 저는 책으로도 샀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지금 우주에 그거 하는 거예요. 우주가 법규가 없어. 그래서 먼저 위성 올려서
여긴 내 땅이야를 지금 그러게. 미국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야 이거 빨리 올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주 발사체 재활용하는 게 가장 급선무고 그래서 그거 급하게 개발한 거고 일본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주 발사체 재활용하겠다, 자체 K GPS 하겠다 이게 우리 주권을 지키고 산업 생태계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교수님 그러면 뭐 커다란 대서사시까지는 알겠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 네. 더 너무 이 대형 도화지가. 서사다 보면은 지금 당장 이 밀리고 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투자를 하려면 뭐가 나왔을 때 뭐 이런 어떤 작은 사건 아니면 이런 큰 사건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전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피지컬 AI가 조금 본격화된다 했었을 때 물리적 기반의 어떤 항법 시스템에 대한 보다 정교한 서포트 이거를 하는 시점에 우주 산업에 좀 같이 더 뜬다. 같이 뜬다. 그럼 테슬라 실적 발표를 유심히 봐야겠네요. 봐야 되는 거죠. 유니트리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유니트리도 유니트리, 괜찮죠. 유니트리다. 유니트리도 괜찮죠. 유니트리랑 테슬라. 근데 이제 유니트리는 이제 중국 항법이나 중국 거로 갈 거니까 이게 스페이스X하고 관계가 없지만 하여튼 그래서 중요한 모멘텀은 피지컬 AI하고 우주 산업이 링크드 되어 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갈 때는 말씀드리고 같이 싶어요. 갈 수 있다. 같이 그렇죠. 가겠네. 우리 반도체 산업, AI 산업에서 항상 그 다음 떴던 종목이 뭡니까? 병목 현상이었잖아요. 네네. 여기도 똑같아요. 피지컬 AI 다 이제 로봇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그 다음 뭐가 문제야? 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스스로 모르는데 그게 병목이잖아요. 그럼 그거 누가 해결하지? 우주네. 그 다음에 로봇에 인터넷 링크드 이거 누가 해주는 거지? 스타링크네. 이렇게 되면서 슬슬 그쪽의 주목도와 부가가치가 더 높아진다.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밤 늦게까지 했는데 네. 퇴근하시죠. 가야 돼. 이제 가야 배고파. 돼요. 밥도 안 먹고. 이제 왔어. 가야 밥도 안 먹고 이 정도 열변을 토했으면은 뭐 충분히 맛있는 한 끼 먹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네네. 그래도 오늘 2개 종목을 추천 받았으니까 네네. 듣고 SK 하이닉스에 좀 더 관심이 갔는지 설득 안 된 것 같아. 우주가 좀 관심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SK 하이닉스는 네. 뭐 이미 주주기 때문에 티를 나는 형제. 반드시 잘 돼야 된다. 예. 반드시 잘 돼야죠. 반드시 네. 지금 크게 기다리고 있고 네. 사실 이 스페이스X나 우주는 아직도 겨우통한 거. 좀 더 빠져라. 우리 없는 입장에서 이제 다 저가에 사고 싶으니까 알겠습니다. 언제 들어갈까만 보고 있었는데 전 소형주에 너무 관심이 우주 가더라고. 소형주. 뭐 소형주. 파이어플라이나 네, 뭐 저 맞아요. 이제 로켓랩도 너무 큰 것 같고. 뭐 아예 또 고수 있으셨네. 이런 것들 약간 좀. 오늘 로봇과 관련돼 있다는 거 요거 한 개만 보더라도 알겠습니다. 요게 돌 때 그때. 같이 들어가면 나쁘지 않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퇴근하시죠. 아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죠. 하자. 수고하셨습니다. 끝.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